선배 오늘 수능 날인 거 아세요? 오늘 수능이죠. 네. 오늘 막 비바람 불고 너무 춥더라고요. 수능 날은 항상 비가 오더라. 아니 날이 추워. 날이 춥고 굽고 눈이 올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오늘도 역시 비바람 불어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수능 잘 보고 나와도 날씨가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수능 망했는데 날씨까지 이러면 너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대한민국 그치. 너무 막 공부 이러니까 선배는 그 당시에 수능 날 어땠어요? 나는 수능 본 날 딱 나왔는데 어두컴컴하고 진짜 마음이 울적했죠. 울적했고 엄마가 데리러 오셨는데 차 타고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하고 채점도 매기 싫고 그래서 그날은 채점도 안 맸던 것 같아요. 시험이 너무 쉬웠고 물수능? 물수능이었지.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못 봤고 평소보다 훨씬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좀 울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현실 다음날 돼서 이제 마음을 바꿨죠. 마음 바꾸고 채점 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했지. 선배는 정시로 대학 가는? 난 정시로 갔죠. 만약에 원래 성적대로 정시를 갔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디가 목표 대학이었어요? 현실적인 목표 대학이? 연대 고대 정도? 그때는 나는 이제 인문이었으니까 주로 경영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연대 경영 그때도 많이 갔었거든요. 연대 경영. 그러니까 이대 성대 그다음 뭐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학교는 왜 안 가고 굳이 언니 지금 전남대를 가셨던 선택?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만 해도 가고 싶었던 거죠. 스카이를 가고 싶었고 연고대를 못 간다면 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은 가고 싶지 않았지. 만족을 못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뭐 재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수해서 내가 엄청 올릴 수 있을까? 재수해서 만약에 내가 서울대 갈 자신이 있었으면 재수를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재수 선택은 하지 않았죠. 되게 그때도 자기한테 객관화가 뚜렷했잖아요. 죽을 만큼 해야 되는데 왜 그 뭐 이재용 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죽을 만큼 하면 서울대 누구나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자신은 없었고 그러면 나는 아마도 비슷하게 공부를 할 건데 그렇다면 1년 지나서 그게 또 보장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랬죠. 그럼 장학금을 받고 전남대 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1년 동안 뭐 이제 자유니까 술도 먹고 자유로우니까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지냈죠. 1년. 한 2학년쯤 되니까 지루해졌죠. 금방. 그리고 뭔가 나한테 좀 안 맞는 옷 같은 느낌도 들고 일단 제가 이제 경영학부를 갔는데 경영학 수업이 재미가 없었어요. 다 경영학부 수업은. 그래서 공부하는 재미가 없었지. 나름 공부를 잘 했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수업이 재미없고 적성에도 잘 맞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2학년부터는 이제 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그때 사실은 재수도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1년, 2년쯤 지났는데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의대를 가겠다. 뭐가 되겠다, 전문직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과가 정해지니까 역시 재수를 해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죠. 그러면서 3학년 때 복수전공으로 법학을 복수전공 선택하면서 이제 바뀌었지 삶이.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경영학부는 재미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딱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다. 나랑 딱 맞는 거지. 뭔가 우리가 도그마라고 하는데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해가고 풀어가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대입하고 결론 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 논리일 수도 있고 어떤 체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저랑 좀 잘 맞았죠. 체계적 인간. 그리고 고등학교 언니 다니던 소피아 여고에서 뭐 부르셨다고. 맞아. 사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나 때는 이제 국어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이제 교장이 되시는 선생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한번 학교 와서 고3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때
고3 이제 올라간 학생들이었으니까 일단 제 삶을 소개했어요. 내가 여기 수페여고를 졸업하고 어떤 대학에 갔고 그때 나는 재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남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법시험 합격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내가 지금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지금에서도 누군가는 대학교를 물어보고 대학교가 서울대, 연고대가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아니라고 했을 때 학부가 서울대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 미묘한 표정이나 아니면 대놓고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막 듣보잡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방 잡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들을 은연중에 하고 듣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교, 학벌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어떤 기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자존심,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슈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뒤늦게. 이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갔잖아요. 대학원을 갔는데 이런 거죠.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을 간 사람들은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경험 이제 하면서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첫 번째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꼭 살려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대학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순간 이때 언니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웃고 넘어갔어요? 나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는 학부는 여기고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의 질문 그러니까 학부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그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오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대학도 광주에서 다녔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변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명하지 않았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오히려 먼저 저쪽에서 이 변호사는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왜 전남대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서울대 연고대 갈 정도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정면 돌파했구나. 대신 장학금 받고 대학은 다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드럽게 이제 했죠. 뭐 그래서 뭐 오히려 이런 분들도 한술 더 떠서 집이 어려웠냐 뭐 이런 분들도 집이 어려운 건 아니고 재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재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재수해서 대학 갔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나눠진다고 해요. 서울대를 한 번에 들어왔냐 그러면 한 번에 들어온 사람은 재수한 사람을 또 무시 몰라. 하여튼 그래서 언제까지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게 있었던 거지. 저만 해도 좋은 대학을 생각한 것 역시 저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못 들어간다? 재수해서 이건 자존심 상한다. 이게 있었지. 그러면 그 언니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40대를 살면서 좀 어떤 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친구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갔고 근데 이제 뭐 법대 간 친구가 있어요. 한 명 동기 중에 법대 간 친구가 있었고 좋은 대학 법대를 갔고 그 친구는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검사. 그리고 동기 중에 법조인은 그 친구랑 저랑 2명밖에 없어요. 사실을 보고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가 한 명 더 있다. 한 명. 그 친구는 로스쿨을 갔던 것 같아요. 로스쿨을 가서 어쨌든 한 명 더 있어서 3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 3명인데 어쨌든 저처럼 뭐 법학 전공하고 시험을 봐서 된 사람은 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이제 사범대를 가면 선생님이 되거나 외에는 거의 다 취업을 했죠. 취업. 이제 좋은 대기업 같은데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대학을 이제 서로 서울로 가고 광주에서 다니니까 멀어진 친구가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좋은 대학 가서 영문과 나와서
취업도 했고 그렇게 이제 소식만 멀리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1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부산에서 그냥 애들을 키우면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일도 안 하고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의외였고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의외였고 아 만약에 그 친구랑 내가 같은 학교에 가서 그 친구 그걸 진짜 서운했거든. 우리가 같은 학교 왔다면 정말 계속 진짜 단짝이 됐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대학 가서도 저한테 많이 했고 본인 마음에 많이 의지인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지 않은 길을 간 거잖아요. 저는 이런 길을 갔고 가지 않은 길을 갔는데 지금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고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어쩌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친구의 삶이 내 삶일 수도 있겠다. 딱 왜냐면 너무 비슷했으니까. 공부도 성격도 욕심도 다 비슷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그 친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은영이가 그때 전남대를 선택해서 되게 나중에 이제 아 은영이는 그다음 역시 그다음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도 자기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20대를 결정하죠. 수능은 20대를 결정해요. 어떤 의미에서 20대냐면 어쨌든 대학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직업을 결정하고 하나. 그 다음 저같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선택하게 되죠. 그냥 맞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를 뛰어넘는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20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수능은 20대를 결정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잘 못 봤다고 힘들어할 친구들 많거든요. 언니 그 당시에 은영이한테 만약 그 당시 은영이었다. 그래,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너무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잘 봐야 될 시험을 제일 못 봤다는 거. 그동안에 대해서 좀 자책감도 들었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사실 저는 노력형이었다기보다 수능을 그냥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노력형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진짜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도 좀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의 제가 20년 후에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 제가 그때 찾아간다면 야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니다. 네가 지금 그 점수를 받아들고 너무 슬퍼하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분명 너는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너의 인생을 또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지 성적표를 들고 있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선택은 결정이 됐지만 그 다음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한 번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의 20대 후반, 30대는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